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깨 선언입니다. 참마음 깨닫자 선언, 참말로 깨닫자 선언, 참답게 깨닫자 선언. 그래서 이제 참자하고 깨자를 두 글자를 조합을 해서 참깨 선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깨, 들깨 참깨가 아니고 참마음 깨닫자 선언이에요. 참깨 선언은 이제 한 1년 2개월 전에 시작이 됐는데, 시작을 한 이유는 이 참선불교, 그렇죠? 선불교를 한 분이라도 더 알리고, 한 분께라도 더 알려드리고, 또 함께 동참을 해서 정법불교, 바른법불교, 나의 마음을 깨닫는 선불교를 좀 알려보자 해서 몇몇 신도님들과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8,500명 정도가 함께 지금 구독을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율은 많이 낮아요. 특성상, 이 선공부의 특성상 관심은 좀 있어도 참여를 하는 참여율은 또 구독자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복불교나 또 이상한 그런 불교 같으면은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은 이 선불교는 관심도에 비해서 참여율은 적은 게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1년 한 2개월 만에 거의 8,600명 정도 분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꾸준하게는 안 해도 들락날락 하면서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이고 또 밝은 선불교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 좌선, 앉을 때 앉아서 참선을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좌선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앉아서 좌선을 하실 때 마음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정신 건강에는 어떤 유익함이 있고 육체적으로는 어떤 유익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선을 하실 때 참선하실 때는 옷은 또 어떤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 어떤 옷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앉아서 하니까 이 좌복, 이 방석, 명상 방석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어떠한 것은 피하는 게 좋고 또 맨바닥에서 좌복 없이 바닥에서 하실 때는 또 준비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바닥에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또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앉을 때는 또 어떠한 자세로 앉으셔야 되는지 평자, 반가부자, 결과부자 등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작용은 무엇이고 또 이런 자세마다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 안내해드렸고 또 앉으셨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또 반드시 하서는 안 돼야 될 것도 안내해드렸죠. 특히 이제 자라목, 목이 길게 쭉 빼는 자라목 같은 경우 절대 조심해야 된다. 무릎 연골 파야 되고 또 골반에 무리가 가는 이런 자세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 또 냉병, 무릎 담요로 몸을 덮으셔서 몸에 찬기운이 계속해서 침투를 해서 몸이 냉해지는 냉병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이제 손 모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앉아서 정진을 하시는데 이 손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참선을 하실 때 이 눈을 뜨고 해야 되느냐, 눈을 감고 하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참선을 하실 때는
눈을 뜨는 게 좋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눈을 감고 하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고, 뭐 눈을 뜨나 감으나 별 지장을 받지 않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참선, 이 대한불교 조교종, 지금 이 참깨선언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한불교 조교종의 수행 정통법인 간화선 수행을 정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화선에 관련된, 이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리. 이 참선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눈의 전방, 시야에 아무것도 시야에 보이면 되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시야에.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이 시야에 어떤 사물들이 없죠?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다. 눈의 시야에 사물들이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사물들이 보이면은 그 사물에 내 마음이 뺏겨요. 경계에 끄달려가, 그 사물에. 그 마음에 하나 딱 뺏기면은 그 사물에만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고 그 사물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마음들이 흘러가고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로. 그 사물에 의해서 다른 사물이 또 연관이 되고 계속해서 그 기억이, 마음이 흘러가면서 미래로 또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어떤 사물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진 참선을 하실 때는. 특히 시계는 절대 금물이에요. 참선하실 때 시계가 있으면 안 돼요. 눈에 시계가 보이면 안 됩니다. 좌우로 고개를 돌려서도 시계가 보이면 안 돼요, 눈에. 손목시계 절대 차고 계시면 또 안 되고, 참선하실 때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시계를 차고 계시면은 시계에 자꾸 신경을 써요. 시계 언제 끝나지?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저리고 또 앉아있으니까 지겨운데 언제 끝나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은, 예를 들어 30분, 50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이 30분이 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50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화두에 가야 되는데, 이먹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부처를 물어봤는데 말은 똥막대기로 했을까? 이런 화두에, 나에게 주어진 본참 공안, 나에게 주어진 화두에 일념으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계가 있으면은 시계에 계속 시계에 관심을 가져.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지겨워 죽게. 이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특히 시계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이 시계를 차고 다녀요. 선방에 와갖고 시계를 손목에 딱, 그것도 자랑스럽게 요즘에 뭡니까? 뭐라고요? 디지털 시계라고 그래요? 첨단 신제품 시계들, 우리처럼 이렇게 또 바늘이 있고, 전자시계 이런 거 말고 요즘에 스마트폰 시계, 스마트 시계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보기 좋은 거, 번쩍번쩍한 이런 거 갖다 놓고 차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계는 절대로 눈앞에 보이면 안 됩니다. 사물이 일절 보여야 되지 않아야 되지만은 특히 시계는 눈앞에서 완전히 치워야 돼요. 등 뒤에, 저 멀리 손에 잡히지 않는 곳, 저 등 뒤에, 아니면 시계를 돌려놔요.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진동이나 알람 소리로 시계를 느낄 수 있도록, 혼자 하신다면, 여럿이 함께 하시면 이제 입성 스님이 계시면 입성 스님이 죽비를 치고 하니까, 또 책임자가 죽비를 치고 해서 시간을 알려드리니까 절대로 시계를 눈에 보이서도 안 되고 손목에 차서도 안 된다, 시계를. 그러면 이제 이 집에서, 혹시나 혼자 집에서 하실 때는 벽을 바라보고 앉는 게 좋습니다.
벽을 너무 가깝게 앉지 마시고 벽을 한 1m나 2m 정도 거리를 두고 벽 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벽에 뭐 이렇게 장신구들이 있지만은 장신구들 없는 벽. 시야에서 한 1.5m, 2m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쪽에 그런 벽을 향해서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참선을 하시려면. 시야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시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시는 음료 있죠, 음료. 마시는 음료 같은 걸 병을 이렇게 음료병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피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여럿이 함께 하실 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 편리하자고 그거 이 참선 고요하게 참선 정진하고 있는데 물병 딸그락 해가지고 이거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방해하는 거잖아요. 커피 갖다 놓고 커피 마시고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선하실 때는 몸하고 마음만 와서 몸하고 마음을 온 몸과 마음을 다 집중하고 몰입해서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명상.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개인 물품도 갖고 오지 마시고 옆에 두지 마시고 개인 물품도 마시는 음료도 절대 옆에 두면 안 됩니다. 마시는 음료도 혼자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셔도 마시는 음료 옆에 두시면 안 돼요. 시계도 두면 안 되고. 그럼 시간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느냐? 핸드폰이나 아니면 알람 시계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다가 딱 놓고 시간을 맞춰 놓으면 됩니다. 시간을. 그렇게 정진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주변을 정리를 하시고 주변 정리를 벽을 딱 보고 앉으시고 또 벽이 아니더라도 눈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앉으셔요. 정전하고 딱 앉으신 다음에 이제 간화선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화두 간화선이잖아요. 이 먹고 이 할 줄 아는 이 물건 말이 끊어지고 마음의 길이 끊어진 그 이 할 줄 아는 물건 어떤 물건이냐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간화선이라는 게 어떤 화두를 공안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게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게 간화선 수행이라고 그래요. 화두 수행.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내일이나 모레쯤에 화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화두를 들고 참고를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눈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화선을 창시한 대해종고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스님이신데 간화선을 주창한 대해종고 스님이 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장이라는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눈을 뜨고 화두 수행을 해라, 참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 스님들도 다 간화선을 전에 스님들 눈을 뜨고 좌선을 하시는 겁니다. 대종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역대 조사 스님들 또 당대의 근대의 큰 스님들께서도 다 정진을 하실 때는 참선할 때는 눈을 뜨고 하라 그래요. 눈을 특히 이제 초보자들 처음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눈을 뜨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불상에 절에 가서 보는 부처님 불상, 보살님들 불상을 봐도 다 눈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을 뜨고 있는 건 아니고 3분의 2 정도는 감고 3분의 1 정도를 뜨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눈꺼풀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감고 내리고 3분의 1 정도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3분의 1 정도 눈꺼풀을 3분의 2 정도 내리면은 내 전방 한 1.5m에서 2m 정도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눈을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 그랬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개를 반듯하게 펴신 상태에서 눈꺼풀을 3분의 2 정도 눈꺼풀을 쭉 내리시면은 3분의 1 정도 시야 눈이 저쪽으로 1.5m, 2m 정도의 눈동자가 시선이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정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 무심하게 눈동자 시선 가는 쪽에 그 거리쯤에다가 어떤 분들은 정을 찍어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염주를 둥그런 염주를 갖다 놓고
그것을 집중을 하는데 그거는 간화선 화두 수행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화두 수행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두 수행은 그건 이제 집중력 키우고 몰입하고 그 한 곳에 몰입하고 집중력 키우는 그거를 하는 수행이고 화두 수행은 그거 안 해요. 화두 수행은 점도 찍어 놓으면 안 되고 뭐 염주를 갖다 놔도 안 되고 또 조그마한 부처님 상 불상 같은 걸 갖다 놔도 안 돼요. 절대로 시야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랬죠. 오직 거기에 혹시라도 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참고하는 본참공안 이목고라든가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무 이런 게 혹시나 거기에 있어요. 내 시선이 가는 머무는 그 지점에 화두가 있어요. 화두가 그 지점에 있어야 된다면은 눈을 뜨고 시작을 하라고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 조사 스님들 또 근대의 큰 스님들 또 현재 참선을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스님들도 대부분이 다 눈을 뜨고 하세요. 눈을 뜨고 시작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은 눈을 감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일단 대종고 스님께서는 눈을 감고 참선을 하면은 귀신 동굴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동굴.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눈을 감고서 이렇게 참선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사물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는 눈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참선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잘 돼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시면은 눈을 감고 이 먹고 어떤 물건이고 이 할 줄 아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고 이 먹고 도대체 어떤 물건이고 이렇게 참선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잘 됩니다. 집중도 잘 되고 눈을 감고 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쭉 어느 정도 잘 되시면은 뭔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앉아있는데 좀 익숙해지시고 앉아있는데 다리도 좀 저리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가야 저리고 몸 움직이는 것도 좀 오래 가야 좀 움직여지고 그러면은 몸이 안정이 돼 있잖아요.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어떤 물건인고 이 먹고 왜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혼침이 와. 혼침. 눈을 감고 있으니까 끄덕 혼침이 와서 졸아요. 끄덕. 화두를 놓죠. 화두를.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화두가 잘 들려. 이 먹고 뜰 앞에 잣나무 잘 들려. 신경이 바짝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화두를 놓치고 꾸벅꾸벅 졸아요. 이것을 바로 귀신 동굴이라 그런 거야. 이것을 동굴 깜깜한 동굴에서 귀신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허망한 깜깜한 곳에서 동굴 속에서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으니까. 이것이 귀신 동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하라는 거예요.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이렇게 눈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일정한 날짜가 지나고 이제 조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고 나서는 화두가 또 어느 순간 또 잡히기 시작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눈을 감고 해서 잘 됐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화두가 잘 안 잡히고 졸음만 오다가 또 어느 세월이 좀 흘러가면은 이제는 졸음도 안 오고 화두가 또 잘 잡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화두가 잘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러다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는 화두도 안 잡히고 졸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 졸음도 안 오고 화두도 안 들리는데 행복하고 좋아에 앉아 있으면 너무나 좋아. 편안하니. 이것을 무기라 그래요. 무기병. 이 무기병이 또 굉장히 무서워요. 이것이.
아무것도 뭐 근심 걱정도 없고 생각도 안 일어나요.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도 안 일어나. 자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번뇌망상에 시달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화두도 안 들려. 그런데 편안해. 몸과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 이걸 즐기고자 싶어. 이거를 편안하게. 이거를 무기라 그래요. 무기병. 여기가 이제 문제야. 여기까지 오면은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정말 화두에 오로지 몰입이 돼서 실통을 타파하고 조사관을 투과해야 되는데 이 무기병에 빠져. 무기병은 이제 꼭 눈을 감거나 눈을 뜨나 같이 걸리는 병인데 눈을 감았을 때 특히 더 무기병에 잘 빠질 수가 있어요. 무기병에. 그래서 눈을 좀 뜨고 하셔야 된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또 익숙해질 때까지도 눈을 좀 뜨고 하셔야 돼요.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됐고 눈을 뜨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화두는 이제 잘 안 잡히고 졸리고 그렇죠. 졸리죠. 혼침이죠.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졸리진 않은데 화두가 잘 들려. 통로하게. 그런데 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 화두도 없어지고 무기 상태. 행복하고 아주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잠도 안 오고 다리도 안 저리고 일단은 번뇌망상이 생각이 안 일어나. 생각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편안한. 이건 무기병이야. 무기. 총칼 무기가 아니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성성적적. 상상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성은 깨어 있지는 않고 적적만 있는 거야. 고요함만. 이걸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눈을 감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눈을 뜨면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눈을 뜨고 하시면은 이제 반대 급부의 어떤 장점들이겠죠. 눈을 뜨고 하시면은 처음에는 눈을 뜨고 하시면은 조금 산란스러워요.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돼.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집중력이 눈을 감고 할 때 집중력보다 눈을 뜨고 하실 때 집중력이 더 강해요. 그 삼매는 사실은 선정 삼매는 눈을 뜨고 하셨을 때인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의식을 집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지금 무심하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을 뿐이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명료하게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성성적적하게, 성성하게, 맑게 명료하게 의식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물에 어떤 마음이 안 가 있어요.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아 있으니까. 눈을 뜨고 지그시 눈을 뜨시고 3분 1쯤 눈을 뜨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먹고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하겠을까? 왜 부모 미성전에 나의 본래 면모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쭉 화두를 참고로 눈을 뜨고 가시면은 일단은 혼침, 잠에서 좀 벗어나고, 그래도 졸리긴 졸려요. 눈을 뜨고 있어도 졸리긴 졸려. 꾸벅. 그래도 빨리 깨. 눈을 뜨고 하시면. 그리고 처음에는 산만하고 좀 어수선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며칠 지나면 이제 어수선해지는 게, 산만해지는 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눈을 뜨고 함으로써 집중력이 배가가 되고 몰입도도 더 배가가 되고 또 졸음도 쉽게 빠지지 않고 번뇌망상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끄달려가지 않아요. 일어나는 번뇌망상에. 그리고 화두도 잘 들리고. 눈을 뜨고 하시면은 삼매의 힘이 어디가 더 강하느냐? 눈을 감고 했을 때보다 눈을 뜨고 하실 때가 더 선정, 집중, 삼매 힘이 더 강하게 몰입이 될 수가 있어요. 눈을 그래서 뜨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시간 관계상 3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바쁘네요.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려는가 봅니다. 눈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이게 어느 지점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수행력이 이제 쭉 익어지고 어느 지점이 되면은 눈을 감거나 감지 않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요.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하면은 어느 지점에 그 지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눈을 감고 뜨고 하시는 게 좋아. 눈을 뜨고 그냥 처음부터 눈을 뜨고 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세요. 눈을 뜨고 하시고 어느 지점이 되면은 이제 눈을 좀 감았다가 떴다가 해도 또 눈을 감고 계셔도 눈을 감고 뭐 한 시간씩 쭉 이렇게 하셔도 혼침이나 번뇌망상에 끄달려 가지가 않아요. 눈을 뜨고 하시는데 익숙해지시면 처음부터 눈을 감고 하는데 익숙해지시면은 혼침과 번뇌망상에 끄달려갈 확률이 많아요. 많아. 어느 지점까지는 내가 수행력이 어느 정도 생기고 힘이 생길 때까지는 눈을 감고 정진을 하셔도 혼침이나 그 번뇌망상에 끄달려 갈 정도의 또 무기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수행력과 힘이 갖추기 전까지는 눈을 뜨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말씀 드리는 거를. 눈을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까지 눈을 뜨고 하셔라.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 이 불빛 있죠? 불빛. 지금도 이 바닥도 그런데 불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내 눈 시야 쪽으로 오는 이런 뭡니까? 코팅되어 있는 방바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것은. 아시겠죠? 빛이 반사되는 방바닥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빛이 반사됨으로써 눈의 피로도도 굉장히 심하고 또 빛이 반사가 되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서 화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바닥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하는 게 좋냐, 눈을 감고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참선 수행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또 논의의 층이 달라요. 논의의 층이. 앞이 안 보이신 분들은 우리보다 더 집중력이나 그 세밀함이나 또 예민함이 훨씬 크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간화선 수행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분들은 앞이 보이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거나 눈을 감고 보는 거나 그분들은 똑같아요. 눈을 감고 계시지만 다 보여요. 다 보이시고 다 느끼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건 논의의 층위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눈을 감고 참선을 해야 된다 비교를 앞이 안 보이신 분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분들한테도 무례한 것이고 신뢰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부를 더 수승하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예리하고 세밀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몰입도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눈을 감고 해야 되느냐 눈을 뜨고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뭐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